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1982년 초등학교 6학년 7월의 일기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면 불편한 생각이 먼저 앞섰는데요. 그 시절 농촌에서는 가뭄이 들면 어른 아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걱정하고 비가 오면 모두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가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농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산골소녀 추억의 일기장으로 가보실까요? 1982년 7월 1일 목요일 흐림. 제목 음악 실기시험. 6교시째 음악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노래 부르기 실기시험을 친다고 하셨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제까지 배운 교과서 중에서 자기가 가장 부르기 쉬운 것을 한 곡 부르라고 하셨다. 출석번호 1번부터 불렀다. 우스운 일이 있을 때만 나는 걱정을 잊었다. 난 어느 노래를 부를까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초록바다를 부르기로 했다. 30번 전까지 할 때는 조금도 안 떨렸는데 44번이 하고 나서 45번이 할 때 벌벌 떨렸다. 모두가 잘 부를 뿐이었다. 멍하니 보기만 했다. 46번 내 차례였다. 가사조차 다 틀렸다. 첫 번째 작은 악절부터 틀렸다. 내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가사를 다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난 울고만 싶었다. 그러나 이제 내 차례가 지나갔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 홀가분했다. 우리 반에서 남진, 대우, 지경, 석동, 선자, 금자, 미경, 혜영이가 노래 만점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내가 노래 부를 때 가사가 틀렸을 때 선자가 조마조마해 하는 것을 보았다. 선자의 이 마음은 시험 만점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 주었다. 오늘 엽작 선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매우 쓸쓸했다. 1982년 7월 2일 금요일 비. 제목 비.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가 번개가 번쩍하고 나니 쾅 천둥 소리. 점심시간에 얼마나 기다리던 비인가. 주룩주룩 쏟아지면 운동장엔 흙탕물 때를 만난 듯 폭포처럼 되고 아이들 와와 소리 지르면 굵은 빗방울을 맞아보려고 이쪽 교실에서 저쪽 교실로 뛰어가 보는 아이. 차가워 갈팡질팡 뛰어가면 아이들 웃음소리. 선생님께서도 반갑다고 칠판에 비 하고 크게 쓰시고 자꾸만 유리창을 열어보고 또 보려는 아이. 밖을 향해 고함 지르는 소리. 우리가 아무리 기뻐한들 농사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동네 아저씨만큼 기뻐할까. 밖에 나가 이 비를 맞고 들어와 반갑다고 나에게 휙휙하고 빗물을 에라니가 뿌렸다. 집에 갈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웃어본다. 들어갈 종을 쳤는데 교실마다 서로 유리창으로 교실 문으로 나와 있는 아이. 흥분해한다. 엄마, 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갈라진 논에 물이 넘나들고 밭 일항에 물이 그득하니까요. 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언니 마을에 있는 어느 집 아저씨가
크기는커녕 꽃만 이는 담배를 보고 밭에 가서 울었다고 한다. 옆에서 보던 언니도 마음이 딱하였다고 했다. 나도 지금 막 흥분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또 선생님께서는 일기를 비 그치기 전에 쓰라고 하셨다. 기우제도 여러 곳에서 지내는 것을 보았다. 벌써는 비가 안 와서 울고 오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1982년 7월 3일 토요일 맑음. 제목 두목 무슨 두목인가. 4교시째 자연보호하러 나간다고 하셨다. 순남이 정희, 선자, 혜순. 나는 자연보호 운동에 나가지 않고 자료실 복도에 앉아 놀았다. 처음에 순남이와 선자가 나가냐 안 나가냐를 물었다. 선자와 순남이, 혜순이는 안 나간다고 했고 정희는 모른다고 했고 난 너희들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한참 후 석동이 순길이가 데리러 왔다. 그래서 어서 간판 뒤에 숨었으나 들켰다. 그래서 자연보호 운동하는 현일교 쪽으로 갔다. 선생님께서 한 줄로 서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나를 맨 앞에 서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부회장이 안 나오면 돼? 여기서 내가 부회장이니까 두목이네. 하시는 뜻으로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모두 한 대씩 맞았다. 당연히 잘못했으니 맞는 것은 당연하나 두목이라는 낱말이 싫었다. 난 두목이란 말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길은 열심히 휴지를 줍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었다. 두목이란 말이 못 잊어 자꾸만 난 두목질 안 했는데 하는 말이 자꾸 나왔다. 두목, 악착 모두 듣기 거북한 소리이다. 어제 3교시째 양호 교사가 와서 초경, 월경, 사춘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웃지도 울지도 말하지도 엎드리지도 하품도 하지 못하여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1982년 7월 4일 일요일 맑음. 제목 아침 햇살. 어제의 일이었다. 아침 조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과 같이 직원 종이 울린 후 천천히 교실 문을 나와 화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교무실 들어가는 입구의 화단을 보았다. 그런데 화단에 못 보던 고추색 꽃이 어여쁘게 피어 있었다. 몇 폭이 되지 않는 꽃이지만 김익 선생님께서 심으신 꽃이다. 내가 4학년 때에는 몇 포기도 아닌 한 포기를 화분에 심었다가 방학 때 화분에 옮겨 심은 것이다. 이제 꽤 많아진 것이다. 이 꽃을 보고 문득 김익 선생님께 꽃이 핀 것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콩밭을 맸다. 일항이 얼마나 긴지 이쪽 끝에서 보면 저쪽 끝이 안 보였다. 엄마, 아버지, 나 셋이서 메었다. 새 일항 밖에 못 메고 집에 내려와서 점심밥을 지었다. 실과 책을 펴놓고 토랑국도 끓였다. 오후에는 밭에 가지 않았다. 아침 햇살. 방문 틈 사이로 노란 빛이 새어오면 아기는 햇살을 잡으려 손을 내민다. 조그만 손으로 쥐어보면 빈손. 아침 햇살은 살짝살짝. 엄마 아침 밥상 갖고 문 열면 아기는 울어버린다.
1982년 7월 5일 월요일 맑음. 제목 표. 교문을 나오다가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내용이 바뀌었기에 읽어보았다. 수요일날 정화 포스터 표 만들기를 하고 이번 주 안으로 군 일제고사 시험을 친다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오며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표가 생각났다. 교통질서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연장. 어떨지 모르겠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았다. 또 학교에서 퀴즈 문제를 다시 냈다. 정답지를 3장 갖고 와 선이 것 1개, 내 것, 영자 것을 써 퀴즈함에 넣었다. 고학년 문제는 녹말이 든 것을 아는 방법이고 저학년들은 교목과 교화이다. 교화는 사루비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교목은 은행나무인 줄 몰랐다. 점심시간에 나 혼자 청소를 했다. 책상 줄을 다 맞추어 두고 빗자루를 들고 쓸었다. 교실이 깨끗하면 내 마음도 깨끗해졌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시간을 마칠 때까지 우정을 그리워했다. 영숙이는 나와 잘 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 올 때 내가 더 늦게 왔다. 영숙이는 어서 오라고 계속 불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오르막을 달려갔다. 이처럼 영숙이가 좋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종순이는 땀도 닦아주고 책받침으로 붙여주었다. 또한 종순이가 이처럼 좋은 일도 없었다. 1982년 7월 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죽놈이란 말. 어제의 일이었다. 선생님께서 자연 시간에 먹이의 사슬, 먹이의 그물을 배울 때 어쩌다가 죽놈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선생님께서 아무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너무하셨다. 죽놈이란 말을 한 다음 금방 죽놈이라 했다 볼 맞을랴 스님 같은 사람?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얼굴이 화끈했다. 평소에 죽놈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이 7월 8일 날도 있다. 이날은 도에서 내는 자연과 문제와 실험하는 시험을 치고 7월 9일 날은 군 일제고사를 친다고 하셨다. 이미 감자가 나왔다. 일찍 심은 집에는 반찬도 해오고 삶은 것을 밥 위에 얹어 오는 아이도 있었다. 올해는 여름이 훨씬 빨리 온 것 같았다. 방학 때나 피던 감자꽃이 이미 펴 있는 것이다. 비가 안 와서 탈이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반에 자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다. 어느 정도이지. 사전을 찾다가 다 찾아가면 마저 찾아놓고 밥을 먹는다고 사전을 계속 찾고 있으면 왜 밥 안 먹냐 시며 야단치신다. 또 조금만 어째도 야단, 잔소리. 이젠 야단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날 지경이다. 너무 잔소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982년 7월 7일 수요일 비. 제목 소낙비. 5교시째 정화에 관한 포스터 그리기, 표 만들기를 했다. 난 표이기 때문에 짓기장에 생각나는 대로 표를 지어서 검사를 맡고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팔절지 켄트지 세로로 접은 반장에 끝으로 2.5cm를 남겨두고 먹물로 썼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것은 교통질서 잘 난 표어이기 때문에 직기장에 생각나는 대로 표어를 지어서 검사를 맡고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을 팔절지 켄트지 세로로 접은 반장에 끝으로 2.5cm를 남겨두고 먹물로 썼다. 선생님이 정해 주신 것은 교통질서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연장한다 이다. 이 일이 늦어져 늦게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갔다. 다 마치기 전에 먹구름이 꽉 끼더니 갑자기 주먹만한 비가 떨어지더니 번개가 번쩍 천둥이 쾅 하는 것이 연속됐다. 겁도 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상쾌했다. 명숙이와 단 둘이서 집에 왔다. 금하는 친구 집에 갔다. 옷은 덤벅 젖어 바지 자락이 무겁고 비가 그친 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 선선하고 추웠다. 모자를 쓰고 가서 눈에는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중학생도 다 가고 번개 천둥 소리는 더욱 무서웠다. 그래서 숨찬 것도 모르고 뛰어왔다. 무섭기 때문에 숨찬 줄도 모른다. 집에 오니 5시였다. 소낙비 내리는 날, 이 산 꼭대기에서 불길이 번뜩, 저 산 꼭대기에서 화르릉 쿡,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까지 물이 주르륵, 옷자락이 발끝에 닿듯 마음도 무거워진다. 옆에 가는 명숙이 얼굴도 놀라 발갛게 되면 더욱 내 마음 조마조마하다. 1982년 7월 8일 목요일 비. 제목 돈의 자연과 시험을 침.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은 돈의 자연과 시험을 쳤다. 50분간 객관식 주관식으로 된 문제 40문제를 쳤다. 그리고 3, 4교시째 자연 실기시험을 쳤다. 어제 뽑은 20명만 실기시험을 친다. 5문제이고 감독으로는 이재화 선생님이 오셨다. 만점은 20점이었다. 20명 외의 아이들은 산수시험을 교실 복도에 나가 쳤다. 20명에 들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내가 번호가 1번이므로 다른 번호보다 더 불리하다. 그래서는 꼭 아니겠지만 틀린 것이 많았다. 그때 남진이가 시험은 내가 더 잘 쳐도 실기는 내가 더 잘 친다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말하자 조금 언짢았다. 실망의 말은 듣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또 소낙비, 천둥, 번개, 유리가 내렸다. 많이는 오지 않고 잠시 후에 그쳤다. 비를 학교에서 피해왔기에 조금도 맞지 않았다. 집에 올 때 도랑물을 막아서 그 물을 논에 빼내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마자 새마을 지도 아저씨 한 분과 마을 사람들이 나와 물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별로 별난 것은 아니지만 발걸음이 멈춰지고 뛰어갈 줄을 모르고 멍청이 구경했다. 1982년 7월 9일 금요일 맑음. 제목 군 일제고사. 아침까지만 해도 마음을 조이며
침착침착했으며 한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가라앉히는데 힘썼는데 이젠 마음이 푹 놓인다. 1학기로는 마지막 시험인 군 일제고사를 잘 쳤던 잘 못 쳤던 마쳤으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기타 과목 모두 9과목이나 쳤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편이었다. 이젠 마음의 여가가 생기게 되었다. 감독으로는 최길숙 선생님이 오셨다. 나는 2반 교실에 갔다. 모두 남자, 여자로 앉았다. 날씨가 몹시 뜨거웠다. 땀은 윗옷의 등을 빨았다.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려 땅바닥에까지 떨어졌다. 중학생도 우리와 같이 시간을 마쳤다. 영숙이네 아이들과 더위를 참고 5시까지 집에 왔다. 요사이 며칠은 떡을 먹을 수 있었다. 어제는 앞집인 복년이 동생 아가의 돌이었고 오늘은 동해네 할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 김인섭이가 전학을 갔다. 동네가 작다 보니 좋지는 않았다. 김종순이의 중2 동생이다. 집이 봉화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지만 종순이는 전학을 가지 않는다. 나는 더 무거운 책임이 맡겨진 것이다. 우리 마을 단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82년 7월 10일 토요일 맑음. 제목 이야깃거리가 많은 하루.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본다. 4시간 동안 계속 음악 실기 시험을 쳤다. 포항 지속초등학교 6학년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됐다. 번호가 씌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고 2인 한 통씩 주었다. 나와 선희 것은 김지영이가 보낸 것이다. 정덕용 선생님께서 이곳에 편지를 쓰게끔 해 주셨다고 한다. 모든 편지 내용이 재밌고 마음을 끌었다. 곧 답장을 써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돈의 자연과 시험 점수가 좋다고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다. 아침 조회 전에 3학년 일반 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내 옆에 앉아 시험을 본 46번 동생의 답을 내가 아주 많이 가르쳐 주어서 그 애가 선생님께 몽둥이로 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땐 나에게도 여유가 있고 묻길래 가르쳐 준 것이다. 아무리 물어도 내 시험지엔 여유가 만만하기에 가르쳐 준 것이 이렇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엄마가 장터에 왔다. 명호에서 영세민에게 보리쌀을 준다고 하여 엄마가 가서 15kg을 받았다고 한다.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싫었다. 오늘도 날씨가 매냥 더웠다. 물 먹는 곳이 산골짜기 웅덩이에 있다. 매일 목마르면 더 없는 고마움을 안겨주는 곳이다. 아침에 비닐을 하나 준비해와 이곳에 깔아두었다. 그냥 두고 먹으니 흙물도 많고 불편했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서 없는 솜씨를 억지로 발휘하여 대강 깔아두고 왔다. 이곳 물맛은 약수터보다 더 좋고 지금도 손이 시린 곳이다. 1982년 7월 11일 일요일 흐림. 제목 어제의 일 담배 순치기. 어제 명숙이와 명숙이 언니인 인숙이와 종순이가 싸웠다. 처음에는 인숙이가 종순이 볼을 때리고
종순이가 돌로 때리고 막 싸웠다. 명숙이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꽥꽥 소리를 지르고 떠밀었다. 에휴, 싸우는 것을 보니 겁이 났다. 한참 싸우다가 물 먹는 곳에서 화해하고 친했다. 중학생이란 게 싸우려면 화끈하게 싸우지, 금방 싸우고 화해할 것을, 조금만 마음속으로 우라만 참으면 될 것을 싸우고. 사람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금방 싸우고 화해하고. 또 어제 인숙이가 참외를 한 개씩 쭉 돌렸다. 그때 나는 웅덩이를 치울 때였다. 다 치고 내려왔는데 나는 안 주고 명숙이 덜어 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거짓으로 속이 안 받아 못 먹는다고 했다. 한참 가서 한 개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아침부터 비가 올 징조이더니 억지로 참고 점심을 먹은 후에 비가 조금씩 내렸다. 아침에는 고추밭을 메고 점심 후에는 일찍 마쳤다. 가끔 비가 와서 흙이 질었다. 일찍 마쳤으므로 담배 순을 쳤다. 담배가 나보다 더 커서 억지로 치느라고 팔이 아팠다. 엄마와 아버지는 2골씩 치고 나는 1골을 쳤다. 담배가 꽤 좋은 편이다. 제헌절날은 우리도 담배를 뜯는다고 하셨다. 1982년 7월 12일 월요일 맑음. 제목 우정도 시계와 같았으면.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모두 싫다. 특히 영숙이는 인숙이가 국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걸 가르쳐 주어 94점 맞았다고 나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숙이가 미워졌다. 또 명숙이가 먹을 것을 많이 사주니 같이 잘 놀았다. 영숙이도 이유 없이 자꾸만 내 말에 반대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마음이 아팠으나 겉으로는 나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아침엔 이런 말을 했다. 영숙아, 명숙이 갔어. 왜 같이 가지 않았니? 시험 점수 94점이나 맞게 해준 아이의 동생인데. 그래도 필려는 때에 따라 살랑살랑 하지 않아 더 좋은 편이다. 집에 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벽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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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수만 번이 하나같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우정도 우리 집 벽시계처럼 언제 어디서나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담배를 뜯었다. 금하는 돈의 환장인지 학교에서 집에는 가지 않고 바로 앞집에 와서 담배를 엮었다. 금하 동생 애경이도 금하 가방과 자기 가방을 집에 두고 와서 담배를 엮었다. 나도 숙제를 하고 저녁밥을 다 지었을 때 미영이 엄마가 엮어 달라고 했다. 그때부터 10발을 엮었다. 200원을 번 택이다. 1982년 7월 13일 화요일 맑음. 제목 꽃모종. 우리 마을 꽃밭에는 봄에 윤기가 부수었던 일로 하여금 잡초 한 포기도 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궁금증에 한번 가보았다. 유리 조각이 많이 있어 다 주워내고 오늘은 길가에서 코스모스 모종과 뚝에서 나팔꽃을 캐다 심었다. 명숙이도 적극 도와주었다. 오늘 군 일제고사 시험 점수를 알게 되었다. 국어가 84점, 산수가 92점,
사회가 100점, 자연이 80점이어서 평균 87.3이 되었다. 기대보다는 작지만 어려운 편에 비해 조금 잘 쳤다. 요사이 아이들은 풋가위를 많이 먹는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임씨라는 아저씨 집에 고약이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달렸다. 우리 마을 아이는 이곳에서 고약을 따먹는다. 주인이 안 볼 적에 슬쩍 따서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오늘은 아저씨께서 4개씩 따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나는 한 개도 주워 먹지도 따먹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었다. 명숙이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슬쩍슬쩍 한 주머니 따서 먹는다. 우리가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요즘 생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생쌀을 먹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한다. 입이 심심할 때 씹으면 좋아서 씹다 보면 아버지께 야단을 듣곤 한다. 1982년 7월 14일 수요일 흐림. 제목 선생님의 출장 가신 날. 어제의 말씀대로 선생님께서는 2시간을 마치고 출장을 가셨다. 3교시째는 선생님께서 시키신 산수 문제를 풀었고 4교시째는 이재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금지된 장난의 제목에 영화를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는 금지된 장난의 음악을 음악 감상실에 가서 들어보라고 하셨다. 5교시째는 클럽 활동에 가고 6교시째는 콜레라 예방 주사를 맞았다. 1학년들도 맞았기 때문에 간호원이 3명 왔지만 우린 6교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5학년들이 모두 다 주사를 맞고 나니 처음에 여자들이 선뜻 맞지 않아서 늦게 온 내가 1등 맞았다. 부어올라 활동을 못했다. 금화 동생 애경이는 머리에 열이 절절 끓어오르는 것 같이 뜨거웠다. 그래서 바위 위에 누워 엉엉 울었다. 난 애경이의 가방을 들여다 주었다. 금화는 애경이의 가방을 들고 가기 싫어 오히려 아프다고 했다. 오늘도 길가에 코스모스를 뽑아와 우리 마을 꽃밭에 심었다. 물이 없어서 못 주었는데 비까지 오지 않아 시들시들 골았다. 순남이가 오늘따라 더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어떤 일인지 잘은 모르지만 정가를 찍고 울었다. 또 남진이는 화가 나서 그렇게까지 아끼던 우표까지 다 찍고 교실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 몇 시간만이라도 선생님이 안 계시니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선생님 없이는 공부도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새삼 깨달았다. 1982년 7월 15일 목요일 맑음. 제목 명숙이의 돈 속에서 놀리는 영숙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사람들이 나에게 브라자를 끼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침에 영숙이네 아이들이 뛰어오면 털렁털렁 한다고 끼라고 하고 또 점심시간에 서무 선생님께서 끼라고 하셨다. 오늘은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숙희 자리 부근에 아이들이 모여서 소근소근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도 한 차례 끼어서 들었다. 미화와 태순이가 브라자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와 춘옥이가 오늘 사서 내일 끼고 온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가자 모든 아이들이 나에게 브라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사실인즉 하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엄마에게 사달라는 말을 못하겠다. 한 개 1,000원이라고 한다. 어제 주사 맞은 자리가 부어올랐다. 어제 팔을 씻을 때 물이 들어갈까봐 반창고를 붙여 두었기 때문에 해로운지 15cm나 부어올랐다. 장날이었다. 모두 부모들을 찾아 과일이나 과자를 손에 들고 오는 걸 보니 침이 넘어갔다. 우리 집 식구는 아무도 장에 오지 않았다. 영숙이는 명숙이의 돈 놀림 속에서 놀고 있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다. 영숙이가 미워졌다. 우표 수집책도 사주고 700원짜리 공책 비슷한 것도 사주었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